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4명이 추가돼 확진 환자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와 태국을 갔던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 이외 국가를 통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국 제한보다는 입국 후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8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지면 면역력이 급감해 바이러스 저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오늘 4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번째 환자는 4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국군 수도병원에 격리됐습니다. 21번째 환자는 2차 감염자인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22번째 환자는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조선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23번째 환자는 58살 중국인 여성으로 관광 목적으로 지난달 23일 입국하였으며 발열이 확인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이외 제3의 국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옮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입국 후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16번째 환자는 가족과 태국 여행을 갔던 여성입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이 여성의 딸도 추가 감염이 확인됐고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남성들도 각각 17번째와 19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일본을 다녀온 뒤 부인까지 감염시킨 사례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 정의에 중국이 아닌 지역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가 가져올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입니다. 질병 예방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 사회적 그리고 외교적인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다른 감염 발생 국가 방문 이력을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중국 방문 이력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감염 지역을 방문한 여행력도 같이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생기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3국 환자가 들어오는 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국 제한 국가를 늘리는 것보다 입국 후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동남아 국가까지 그런 영향을 재배분할 경우에는 첫 번째 국가인 중국에서의 위험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방역망이 뚫리면서. 검역 이전에 내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어와서 이상 있으면 신고를 해주고 이 프로세스가 검역보다 더 중요하고. 3차 감염까지 나오는 우리나라가 자칫 다른 나라 입장에서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아요. 오염 지역사회 유행이 있어서 너희들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이제 그건 뭐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보건당국은 자체적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국 절차 시행 둘째 날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는 전용 입국장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이 검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여객기에서 내린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전용 검역소로 들어옵니다. 목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표를 걸었습니다. 여권을 모아둔 인솔자는 출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후베이성 갔다 올. 그거 없어요. 그거. 체온 측정 등을 통과한 입국자들은 유선 전화 수십 대가 설치된 곳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후베이성 체류 여부와 국내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신고서를 받은 검역소 직원은 제출한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의 승객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내분 핸드폰이세요? 아내분 그거는 010? 한 중국인은 한국에 있다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한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저희가 전화는 한 번이 돼야 돼가지고. 예. 혹시 더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요? 예, 그 인천공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그 씨 친구 되시나요? 우리 흉이요, 흉. 예, 그 형분 되시나요? 그 본인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입국자들은 걸고 있던 인식표와 검역 확인증을 교환한 뒤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인들 단톡방에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 걸렸다, 감염자는 몇 명이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걱정이 많이 돼서 막상 오는 길도 와서 보니까 불안감보다는 마음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둘째 날 인천공항에서는 9천여 명이 한층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 등은 기숙사에 격리하는 시설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서 촘촘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와 이동식 엑스레이 차량이 마련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마친 다음 임시 텐트에서 구청과 보건소의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별 진료소를 별도 건물에 두고 엑스레이 촬영 버스도 먼저 설치해서 동선을 분리한 성동구 보건소를 모범 사례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유학생이나 조선족 동포 등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부 한 2주 정도는 일단 격리해서 안전한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보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지자체와 대학이 좀 긴밀히 협의해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건소의 방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걱정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약간 조금 장기적인 그 인력에 대한 수급 체계 또는 보완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응하는 지원팀을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가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현재 상황을 잘 수습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 확진 환자가 대구를 다녀가는 동안 접촉한 14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17번 환자가 설 명절에 대구를 다녀가면서 접촉한 가족과 친척, 택시기사 등 14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하루 3번 동대구역을 소독하고 환자가 다녀간 편의점은 7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가 이용한 택시 2대도 소독을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 확진자가 입원한 광주 21세기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140명이 감염 여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병원의 의료진, 간호사, 직원 70명, 환자 70명 등 모두 14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1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 이 병원에서 머문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16번 환자와 같은 층에 있었던 25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병원 1인실에 격리됐습니다. 또 33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6번 환자 접촉자 306명 전체 면단을 받아 해당 자치구로 보내고 상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자치구별로 접촉자의 소재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면역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기와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인체 저항력이 낮아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난 뒤 때늦은 한겨울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1월보다 심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설악산이 무려 영하 20.4도, 철원은 영하 17.2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11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도심 지역도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지각 한파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의 엄습에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지면 면역력이 급감해 인체의 바이러스 저항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외부 생존 기간도 길어져 감기나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추운 온도, 그다음에 건조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좀 더 오래 생존하더라. 그래서 뜨거워지고 습기가 좀 많으면 좀 더 약해지더라.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보건당국이 한랭질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의 한파주의보, 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29명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한랭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47%로 절반 정도 많고 발생 장소는 실외 길가인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데 한파와 큰 일교차,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김진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걸리지 않거나 감기 몸살처럼 약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의 가장 큰 적은 한파와 큰 일교차, 스트레스입니다.
한파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인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한 기온차는 체온에도 영향을 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집니다. 또 장기적이거나 강하고 집중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일교차에 대비한 복장을 갖추고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양파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 고구마, 토마토 등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물을 자주 마시며 8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등 생활 습관만 규칙적으로 해도 신종 코로나의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563명에 달하고 확진자는 2만 8천 명을 넘어서 신종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사망자는 563명, 누적 확진자는 2만 8,01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3,694명, 사망자는 73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에서만 사망자가 하루 동안 70명이 늘어서 이 지역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일 사망자 수가 70명을 넘은 것은 하루 증가세로 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 전체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3,859명이 위중한 것으로 파악돼서 사망자는 더욱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최대 3.6명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대 연구팀은 지난달 중국 내 환자 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1명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이른바 재생산 지수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최소 2.24명에서 최대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를 1.4명에서 2.5명으로 추정한 것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 2003년 크게 유행했던 사스의 재생산 지수는 4명이고 메르스는 최대 0.9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때문에 학교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졸업식 특수가 사라지면서 꽃집과 화훼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매가 끝난 꽃 공판장. 수많은 꽃이 경매대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것들입니다. 멀쩡한 꽃들이 쌓여있는 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낙찰되지 않는 꽃들이 폐기되고 있는 겁니다. 인근 다른 공판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매가 시작됐지만 경매인들이 선뜻 나서질 못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장미 가격은 거진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고 유찰률은 작년에는 한 5% 선에서 멈췄는데 올해 지금은 한 4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훼 농가도 울상입니다. 2월은 한 해 생산량의 4분의 1을 출하하는 이야말로 대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내다버리는 꽃이 생길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출하 농가도 포기하는 농가가 생겨갖고 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앞이 캄캄하고 이거 과연 농사를 지어야 하나 그는 뭐 심정입니다. 겨우 시장에 나온 꽃들도 폐기 처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학교 앞에 수십 개 다발이 전시됐지만 일부만 팔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교가 학부모에게 방문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뭐 우리는 이걸 팔아가지고 겨울 내내 생활을 하는 건데 못 팔면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꽃 산업 종사자들은 생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것들인데요. 보통 공장에서 만드는 시계나 카메라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금속공예가 형광훈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